이 세 가지 습관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80세를 건강하게 맞이하긴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평생 노인을 진료해온 한 의사의 말입니다. 70세 이후 평범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낙상, 치매, 당뇨,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최악의 습관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통해 밝혀진 공통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습관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단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 김영호 어르신은 올해로 73이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십니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낮엔 뉴스를 보고 틈틈이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유튜브로 여행 영상이나 옛날 트로트, 무대를 보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밤잠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자주 깨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상한 건 낮에도 계속 졸리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딘가 흐릿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고, 거기서 노년 수면장애와 생활습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 강의를 맡은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밤 10시 이후에 보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영호 어르신은 머뭇거리다 손을 드셨고, 그와 함께 수강하던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푸른 빛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 결과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은 줄어듭니다. 젊을 때보다 더 빨리, 더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수면 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요즘 기억력이 약해진 이유, 자주 피곤하고 의욕이 없던 이유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고 침실에는 절대 들고 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한두 장 넘기거나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스마트폰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이 훨씬 빨리 들었고 깊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손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회복, 면역력 유지, 감정 조절, 심지어 장기 건강까지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낮 동안의 활동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운동 부족, 낙상,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점점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뇌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깊은 밤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시간이 사실은 뇌와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요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손주 얼굴을 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 예전에는 피곤해서 뭐든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뇌는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는 습관. 그냥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요. 서울 모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 진료실. 78세 박인자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체중이 부쩍 줄었고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가빠 걸음을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텀블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안엔 미지근한 보리차가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자주 마셔줘야 덜 피곤하니까요. 아침은 그냥 이걸로 넘겨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녀의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낮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해질 수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너무 말라가고 계세요. 특히 근육량이 줄고 있다는 건 노년기에선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박인자 할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저녁은 챙겨 먹으니까 하루 두 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노년기의 아침은 청춘기의 점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노년기의 몸은 밤 동안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야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체내에 저장된 지방보다 근육의 단백질이 먼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기간 공복이 있어도 쉽게 회복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그 손실을 빠르게 메우지 못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저장한 걸 써야 해. 이때 먼저 분해되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근육은 식사 한 번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은 식사 후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걷는 시간이 짧아지며 사소한 일에도 숨이 찹니다.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커지며 넘어졌을 때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작은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삶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박인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아침을 늘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엔 아침 밥상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쌀밥에 된장국, 달걀 프라이 하나라도 꼭 올렸다고 했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요. 뭔가를 차려 먹는 게 귀찮고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고 말게 되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홀로 사는 생활, 혼자 먹는 밥상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간식이나 커피, 음료수가 채우곤 하죠. 하지만 그때부터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식욕, 기분, 수면, 면역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때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며 당뇨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가 발생하거나 약물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로 되찾은 에너지. 그날 진료실에서 돌아간 박 할머니는 그 다음 주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그리고 바나나 반 개. 요리할 필요도 없고 위에 부담도 없는 간단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아왔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점심 먹을 때 배가 덜 고픈데도 식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졸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됐어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식사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한 끼가 하루의 리듬을 되찾아주고 몸 안의 생명력을 다시 흐르게 한 것이죠. 박인자 할머니는 요즘 아침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식탁 앞에 가족 사진을 세워두고 손주가 준 편지를 읽으며 아침을 드십니다.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밥맛이 더 나아요. 그녀는 어느새 귀찮음이라는 단어 대신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차려내며 남은 하루를 더 건강하게 살아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직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의 정성이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삶의 온기를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습관. 아파트 12층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던 겨울 아침. 이정우 어르신은 오늘도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뚜렷한 경계도 없이 그저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고 장 보러 가는 어르신도 있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내가 지금 저기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정우 어르신의 하루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아침은 대충 때우고 TV를 켜고 재방송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기대 앉아 시간을 보내고 점심엔 배달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낮잠을 청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스레 허전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불을 끄고 눕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은 잘 구부러지지 않았고 한 번 앉으면 쉽게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누워서 못 일어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변화는 문 밖 10m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옆집 김 여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어르신, 저 아래 단지 안에 걷기 모임이 생겼대요. 우리 한번 나가볼래요? 매일 30분만 천천히 걷는 거라는데 무료로 건강 체크도 해준대요.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귀찮고 무엇보다 체력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이정우 어르신은 그 다음 날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신는 것도 한참 만이었어요. 단지 앞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그 순간 이게 언제 마지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첫날은 고작 10분을 걸었지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서 다시 걸을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그 다음 날도 단지 안을 천천히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천천히 다칩니다. 노년의 근육은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아예 걷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매년 2% 이상씩 빠르게 소실되며 한 달만 누워 있어도 몇 년치 근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78시간이 넘어가고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잠깐 움직이는 것 외에는 실제 활동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2,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근육 유지, 혈압 안정, 뇌 기능 개선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 몸을 맡기며 이정우 어르신은 요즘 매일 같은 시간 단지 내 산책길을 걷습니다. 큰 걸음을 내딛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나무 소리와 햇살을 느끼며 걷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거웠던 다리가 조금씩 가벼워졌고 누군가와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하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나가보면요.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인사라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밤에 누우면 몸이 개운해요. 하루가 헛되지 않았단 생각이 드니까요. 건강은 때론 병원이 아니라 문 밖 공기 속에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집 안의 사각형 공간 안에서만 지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게나마 몸을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 현관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는 것. 단지 내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가 우유 한 병을 사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내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몸이 다치면 마음도 다치고 세상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몸을 한 번만 움직여보면 다시 세상이 내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10걸음만 내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문 밖 작은 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에 의해 늙는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기를 그만두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한 교수는 노년 건강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자꾸만 합리화하며 생활 습관을 방치하는 무관심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7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영상을 만들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밤늦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습관, 아침밥 한 끼를 정성스레 차려보는 마음, 그리고 문 밖으로 천천히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 당신의 기억력, 그리고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의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